저희 입시 상담을 진행하는 김설종 시장입니다. 이게 그 수학과학은 설명 잘 들으셨나요? 네, 저는 이제 입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10월 달에 요 자료 하나 드린 거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죠. 2028학년도 현재 이제 중3에 올라가는 아이들서부터는 이제 바뀐다. 그렇죠? 시안이라는 거는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한 11페이지 정도에 보시면 11페이지 정도에 보시면은 그리고 맨 위에 첫 번째 항에 한 5번째 줄에 보시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금년 내 개편안을 확정하겠다. 바뀌겠다는 거죠. 바뀌겠다고 공시를 한 거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28학년도가 아닌 29학년도와 30학년도에 이제 대학을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아직 먼 얘기인데, 지금부터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큰애가 있으신 분들은 뭐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은, 그러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대입에 친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대입의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이제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이 이제 개편이 되는 거죠. 22학년도. 아까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들을 이제 원장님하고 본장님이 하셨을 텐데, 큰 틀에서 요 공통 과목, 고1 때 배우는 과목이죠. 뭐 국어 공통, 그다음에 수학 공통, 영어 공통, 그다음에 이제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여기에서 나오는 빨간 부분이 수능에 출제되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1학년 때는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배우는데 이게 수능에 되겠다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사. 일반 선택 과목이 대부분 2학년 때 배웁니다. 2학년 때 배우는 거에서 이제 뭐 대수, 비적분, 확률, 통계, 영어 원투 이 부분하고 국어 부분이 통합이 돼서 이제 공통으로 응시하게 하겠다는 거고, 요 진로 선택 부분의 기하와 미적을 추가할지 말지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는 게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을 이제 22학년도, 이제 25년 고1서부터 바꾸겠다라고 발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능입니다. 수능도 이제 28학년도 수능부터 바꾸는 게 이런 형태로 바꾸게 되겠다. 지금은 뭐 선택도 있고 이런 식으로 수학과 국어, 수학 선택이 있고 이런 식이 있었는데 그거 다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시험을 보게 하겠다.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 문제. 통합사회나 통합과학. 1학년 때 내신 대비를 하고 나서 2학년 때 원가정이나 아니면 사회과목을 하는 아이들은 수능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대부분 2학년 때 과목들은 수능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2학년 때 내신 대비를 굉장히 빡시게 하고 3학년 때 수능을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1학년 때 내신을 했던 것들을 2학년 때도 안고 가야 되고 3학년 때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면서 내신은 내신대로 챙겨야 되는 그런 형태의 시험으로 지금 일단은 안을 발표한 거예요. 근데 심화 수학을 하나 추가시키겠다. 미적하고 기하로 해서 심화 수학을 하나 추가시키겠다라는 걸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수능은 그렇게 바뀌고요. 이 내신이에요. 원래 이제 고교 학점제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막 몇 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이제 쫙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한 방에 엎었죠. 그냥 5등급제로 가겠다. 5등급제로 가겠다 하는데 이제 뭐 9등급제든 5등급제든 순서를 정해가지고 대학 입시에서 뭐 교과전형을 뽑을 때는 그 성적 순대로 뽑으면 돼요. 아이들이 많아지는 게 문제인데 뽑으면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런 걸 평가할 때에는 이 아이들의 과목 평균과 수강자 수와 원점수 이런 것들을 다 봅니다. 점수화시키지는 않지만.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표준 편차가 들어가요. 그래서 표준 편차까지 봤었을 때 이 아이가 이 학교에서 어느 정도 위치라는 걸 어느 정도 대학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표준 편차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럼 평균과 그냥 원점수만 나오죠. 석차 등급이. 그러면 평가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대학에서 아이들을. 그래서 어쨌거나 5등급제로 하겠다라고 이 자료를 읽어보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개편 전후의 내신은 어떠냐? 현재 9등급제예요. 4%, 1등급이죠. 11%까지가 2등급, 23%까지가 3등급입니다. 개편이 됐을 때는 10%가 1등급이고 34%, 실제로 4등급, 9등급에서 4등급까지 갔던 아이들이 다 2등급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됐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앞에 아이들의 입시 결과를 한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내신이 어느 정도 선상에서 이 수도권과 인서울권과 어느 정도 선에서 교과 전형이 갈리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처음 접하는 아이들은 나는 다 1위를 받았어요. 그럼 이전으로 따지면 2거든요. 사실상 2등급 가지고 교과 전형으로 해가지고 승실돼도 힘들어요. 실제로. 근데 나는 1위라는 거죠. 일단은 다시 처음 받았을 대신에 이전 거는 비교는 못하겠지만 자기는 1위라는 거죠. 내가 어디 갈 수 있을지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28학년도가 마루타가 되고 우리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조금 더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은 이런 형태로 변화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상 너무 준세우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어떻게 결과가 반영될지는 이제 궁금한 거죠. 28학 나라에서는 저렇게 발표했고 그럼 28학년도에는 어떻게 대학에서 뽑을 것인가는 몰라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언제 알 수 있느냐? 26년 4월에 알 수 있습니다. 대학 입시는 일단은 이제 나라에서 큰 틀을 정해줘요. 어떤 큰 이변이 있거나 뭐 개정교육 과정이 된다거나 이럴 때는 미리 얘기를 해줬죠. 이번처럼. 대부분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라에서 얘네들은 어떻게 뽑겠다라는 큰 틀을 정해줍니다. 그 큰 틀을 가지고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4월 달에 각 대학마다 우리는 어떻게 뽑겠다라는 예정안을 발표를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얘네들이 28학년도의 아이들은 26년에 고2가 되죠. 이때 대학별 전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올 수가 있겠죠. 확인이 되는 수 있는 게. 자, 그렇다고 이제 뭐 더 해드릴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현재 입시와 그리고 현재 입시 결과에 따른 이제 개정교육 과정에서 내신과 수능이 바뀌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또 아실 필요가 있어요. 친숙해져야 되는 표예요. 이게 대교협이라는 자료에서 매년 발표를 합니다. 대학마다 예정안을 고2 4월에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교협에서 다 취합을 해서 이 자료를 발표를 해요. 25학년도에는 수시 모집에 27만 1,481명에서 전체 모집 인원의 79.6%를 수시로 뽑는다. 4년제 대학에서요. 전국에 있는 모든 4년제 대학에서. 그다음에 정시는 69,453명에서 20.4% 정도를 뽑는다. 쭉 보시면은 77%, 75%, 78%, 79%, 79.6% 수시가 점점 조금씩 늘어났죠. 그리고 정시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자료만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자료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25학년도에 이 수시 모집 전형 중에 교과 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58.9%, 그리고 종합 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29.1%. 그래서 토탈 87%, 수시 모집 중에 87%는 교과와 종합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를 생각을 할 때 교과와 전형을, 교과와 종합 전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장 많은 걸 차지하기 때문에. 논술 전형이 있는데 논술 전형은 전체 수시 모집 인원 중에 한 4% 정도를 차지를 해요. 논술은 나라에서 계속 압박을 가해요. 그래서 인원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주요 대에서밖에 안 뽑죠. 대부분 상위권 대에서. 실기 실적은 대부분 예체능. 그렇게 해서 수시가 이루어지고 정시는 69,000명 중에 수능 위주가 거의 91%를 차지합니다. 정시에서도 예체능도 있고 기회준영 전형들도 있어서 좀 분류는 되는데 대부분 수능으로 뽑는 전형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수도권과 비수도권도 구분해서 보여줘요. 실제로. 그래서 수도권의 25학년도에 보시면은 교과 전형은 32%, 종합 전형은 44%로 늘어요. 아까 전하고 양상이 바뀌었죠. 그죠? 수도권은 종합 전형을 좀 더 많이 선호한다. 그리고 논술 전형이 한 11% 정도로 올라가죠. 비수도권은 교과 전형 자체가 68%로 올라갑니다. 58%에서 68% 전체에서는. 그래서 비수도권은 교과 전형을 훨씬 많이 뽑아요. 종합 전형이 대략 22% 정도를 선발을 하고. 정시로 넘어가면 정시에서는 그 69,000명의 정시 인원 중에 수도권이 가져가는 비율이 대략 46,000명입니다. 대다수를 수도권에서 뽑아요. 정시로.
비수도권은 23,000명밖에 안 돼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많을까요?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더 많을까요?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더 많겠죠. 근데 23,000명밖에 안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지방 국립대라든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한번 정시모집 요강 보시면은 과마다 뽑는 인원이 다 한 자릿수예요. 2명, 3명, 많아야 5명. 근데 정시 수도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뽑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대교협이라는 자료에서, 이 대교협이라는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실제 이제 우리가 궁금한 대학들, 서울대서부터 뭐 동국대 정도까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25학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원 내 전형으로 정원 외를 빼고요. 그러면 교과 전형을 뽑는 비율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11% 선상으로 해가지고 전체 요 대학들은 이 전 모집, 모든 모집이랑 정시까지 포함해서 교과 전형을 11.5% 정도를 뽑습니다. 전국에서는 전체를 했었을 때 교과 전형이 45% 정도 돼요. 근데 주요 대학은 한 11% 정도를 뽑죠. 종합 전형으로 봤었을 때는 전국에는 23% 정도를 뽑는데 주요 대학은 34%. 수시 모집 모든 전형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종합 전형이죠. 자, 그럼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 왜 수도권 대학들은 교과 전형보다 종합 전형을 선호할까요? 왜 그럴까요? 둘 다 학생들 보는 건데 내신은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지금 현재 내신 9등급제에서 내신이 1.5인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학교 1.5면 되게 잘하는 애예요. 어떤 학교는 1점대 초반이 아예 없어서 1.5가 전교 1, 2등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아이 1.5인 학생과 다른 학교에 2.1인 학교, 2.1 정도 되는 학생이 있어요. 누가 잘하죠? 몰라요. 누가 잘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내신 성적순 위주로 뽑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신 석차대로 알기 때문에 1.5를 뽑아야 돼요. 그죠? 근데 종합 전형은 1.5를 떨어뜨리고 2.1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 2.1이 내가 외대부고나 상상고였다면 걔가 더 잘할 확률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종합 전형을 더 선호합니다. 주요 대학. 논술 전형은 대략 8% 정도 주요 대학에서 뽑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실기는 예전에는 이제 수학과 특기자 전형, 외국어 특기자 전형들이 꽤 많았어요. 수학과 특기자 전형은 거의 사라졌고요. 외국어 특기자 전형은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실기는 대부분 예체능 전형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를 보시면 정시 비중이 전국에서는 아까 20% 정도였는데 주요대는 41% 정도 뽑습니다. 꽤 많이 뽑아요. 대부분 37%, 44% 이렇게 쭉 뽑는데 이게 22학년도서부터 나라에서 주요 16개 대학 너희들은 논술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비율이 높으니까 정시 비율을 40% 이상 늘려라. 그래서 잘 따라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화여대가 한 34% 정도인데 이대는 그 16개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나머지 대학들은 다 거의 40% 정도를 뽑죠. 그리고 수시라는 거는 100% 모집이 없어요. 서울대 의대를 제외하고 연대 의대에 합격한 애도 서울대가 되면 도망을 가겠죠? 연대에서 충원을 하죠? 충원을 해요. 근데 충원이라는 게 무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날 딱 했는데 충원을 못 할 수가 있어요. 대학들이. 그럼 어떡하죠? 수시에서 못 받았으니까 정시로 이원을 시켜요. 그럼 여기에 있는 표보다 이게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입을 큰 틀로 봤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정시라고 보셔야 돼요. 이 정시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9월달이 됐을 때 고3 9월달 원서 접수를 해요. 원서 접수를 하는 기준은 뭘까요? 내가 이제 고3이 됐어요. 고3이 돼가지고 이제 수시원서 9월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원서 접수해요.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6개 대학을 써야 되는데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내가 쓰고 싶은 거 6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내가 정시에 어느 정도의 대학에 갈 수 있는가. 그죠? 정시에 요 정도, 6월 본 모의고사를 봤으니까 내가 정시에 요 정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여기를 갈 수 있다. 아니면 여기를 갈 수 있다. 이 두 상황이 되겠죠. 어떤 상황이 좋은 거죠? 이 상황이 좋은 거죠. 갑자기 이해가 안 되시죠? 자, 내신은 그 정시보다 우선돼야 되는 게 1학년, 2학년 때 수능 준비하는 게 최우선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내신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 5개 학기를 통해서 형성이 돼요. 갈 수 있는 상태가 이렇게가 됐어요. 이 정도 그룹군에서 내가 교과나 종합을 쓸 수 있어요.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오는 게 좋아요? 이렇게 나오는 게 좋아요?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근데 대다수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돼요, 결국. 그래서 내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원서 접수할 때 기준은 정시이기 때문에 정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서울대에서부터 한양대. 오늘은 이 한양대 정도까지만, 아직은 다른 대학은 관심이 없을 테니까요. 네. 자, 그럼 한양대 정도까지만 볼 때 서울대는 현재 체제에서는 교과 전형 자체가 없어요. 지역균형이라는 전형이 있어서 종교 2등까지 학교장 2명이 추천을 받아서 쓰는 전형이 있는데 종합 전형이에요. 그러면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에서 뽑는 인원들이 꽤 많이 뽑아요. 그리고 전형을 보시면은 연세대는 교과 100, 내신으로만 뽑는다는 거죠. 그리고 최저가 있어요. 올해는 교과 100이 아니었어요. 1단계 교과를 뽑고 2단계 면접을 봐서 최저가 없었어요. 얘네도 바뀌어요. 매년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요. 고대는 교과에다가 서류 20이고 최저가 있어요. 서류 20%의 비중이 고대는 굉장히 크게 반영을 시켜요. 교과 80이라서 이게 크기는 한데 극간당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요. 뒤집히는 경우가 서류로 꽤 많이 나와요. 고대는 순수하게 교과 전형이 아닌 거죠. 자, 서강대입니다. 서강대는 교과 90고 비교과가 출결이라 출결을 거의 다 만점 줘요. 그래서 서강대는 순수하게 교과입니다. 그리고 최저가 있고, 성균관대는 정성평가가 일부 들어가요. 학생부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전체 과목인데. 그리고 최저가 있고, 한양대도 성균관대와 비슷하게 뽑는데 최저가 원래 없었거든요. 25학년부터 최저가 생겼어요. 이렇게 입시가 조금씩 바뀌어요. 교과 전형을 생각할 때는 일단 우리 아이가 내신 우수해야겠죠. 우수한 상태에서 요거까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연세대는 한 학교당 고3만 쓸 수 있고 10명이에요. 추천 인원. 고대는 12명. 서강대는 20명. 성균관대는 15명이고 한양대는 11%나 줘요. 그럼 300명 중에 33명 줘요. 추천을. 근데 재수생까지 포함을 해요. 내가 한양대 교과를 쓰고 싶은데 작년에 내신 좋았던 애가 나보다 내신 좋은 애가 받고 싶다라고 그러면 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천 자격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을 생각을 했었을 때 가장 궁금한 거는 뭔가요? 가장 궁금한 거. 아직 궁금한 게 없으실 수도 있는데 가장 궁금한 건 저는 컷이었어요. 이 대학의 이과는 도대체 어느 정도에 돼야 내신 대학 갈 수 있는가. 얘네들이 아마 한양대가 가끔 잘 발표를 했고 중앙대가 좀 발표했고 성균관대, 서강대, 고대, 연대, 서울대 발표 안 해요. 설명회에 가면 이렇게 표로 조금씩 보여줘요. 근데 나라에서 발표하라고 했어요. 이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 전형 평가 기준인 결과 공개라고 해가지고 22학년도 결과서부터 23학년도 결과까지 지금 나와 있고 내년도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에 나온 자료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2, 23학년도 학생부 교과전형 결과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를 봤더니 교과전형 이게 22학년도에 처음 나라에서 그 학교장 추천 전형을 다 만들려고 해가지고 처음 이제 뽑아서 이렇게 다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더니 내신이 대략 경제학부 1.3, 1.4, 70% 컷과 50% 컷 이렇게 나눠서 발표를 합니다. 70% 컷과 50% 컷은 10명을 뽑을 때 5등 안에랑 7등 안에 걔의 성적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은 대략 1점대 중반 정도가 형성이 되고 1.87도 있고 2점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연대 최저도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최저는 없고 면접은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대략 1점대 중반대가 형성이 되고 그래도 의대는 1.03, 1.03, 1.03 이렇게 나와요. 이 자료가 이제 오픈되고 나서 제가 이 자료를 처음 받아보고 나서 느낀 거는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이게 높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내년에 최저가 없어지면 확 올라갈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양대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1.5 정도면 해볼만한 거거든요. 연대가 교과 전형을 했었을 때 최저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대신 면접이 있었죠. 이때 내년에는 면접이 없고 최저가 생기면 또 어떻게 될지 그럼 또 뚜껑을 열어서 결과를 또 봐야 됩니다. 꾸준히. 자,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교과 전형을 쭉 했었을 때 연대보다 좀 더 낮게 형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1점대 중후반대가 많죠. 50%, 70% 컷이.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 극간당의 점수 차이가 작기 때문에 서류. 학교가 좋고 그다음에 활동이 우수한 애들을 뽑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려대학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가 있고요. 그리고 최저가 있을 때는 컷이 조금 내려가요. 자, 그다음에 서강대입니다. 서강대는 고대보다 살짝 비슷하면서 좀 낮은 과들도 있고 비슷한 형성대가 나와요. 1점대 중후반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강대 형성이. 그리고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는 과에 따라서 높은 과도 있지만 서강대하고 유사하면서 조금 이제 과가 좀 안 좋은 데는 2점대 초반까지도 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서강대하고 성균관대 이제 교과 전형을 생각을 했었을 때 왜 이런 식의 그 내신대가 연대보다 더 좀 많이 체감적으로 낮게 형성이 되느냐? 일단은 최저가 있기 때문이고요. 최저가 있기 때문이고, 이 서강대라는 학교가 나쁜 학교라는 게 아니라 최저를 맞추면서 내신이 1점대 중반 이내로 들어가는 애라면 정시에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를 미리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교과는 면접도 없으니까, 교과전형 자체가. 그 다음에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는 꾸준히 교과 전형을 뽑아왔어요. 뽑아왔었고 22학년도에 한번 요동을 쳤습니다. 얘네가. 그 전까지는 거의 모든 과가 1점대 초반이었어요. 22학년도에 50% 것을 보시면은 꽤 그래도 연대보다 높게 다 형성이 되죠. 근데 간혹 막 2점대 하나 떨어지고 1.5이고 학원과가 1.5가 나오는 적도 있고 막 이래요. 1.54. 이게 다 떨어진 거예요. 컷이. 이때가. 그래서 이 결과가 왜 그랬냐면은 그때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다 교과 전형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됐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그 다음 해에 1.5가 좀 넘어가면서 한양대가 정시가 안 될 것 같은 애가 화공이나 이런 데 쓰고 싶다고 그러는데 제가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왜냐면 그 전에 데이터가 2 이상이었거든요. 23학년도에 보시면은 다 극초반인 거예요. 자, 화학공학과 50% 것이 1.11이고 70% 것이 1.25예요. 화학공학과.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굉장히 괜찮은 학교입니다. 근데 1.11이 나이 내신이 1.11이면 진짜 괴물이에요. 4% 굉장히 잘하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1.11의 내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웬만한 지방 국립 무대를 썼었을 때 최초 합격을 해요. 근데 이 아이는 왜 한양대를 썼을까요? 화공에 목숨을 걸고 싶어서? 1.11이면? 1.11이면 아까 연대나 고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이에요. 왜 썼을까요? 한양대는 최저가 없어요. 올해까지도 없어요. 내년부터 생기는데 최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기준. 내가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이 이거고 쟤는 이건 거예요.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한양대가 최고의 학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만 쓰지 않아요. 우리 지역에서 내신 1.11에 한양대 화공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지역에서 안 좋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그죠? 어느 정도 최저를 다 맞추기 때문에. 근데 전국에서는 정말로 이 내신이 1.11이지만은 수능 평균이 2.5나 3이 안 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발달된 가장 최적화된 대학인 거죠. 그게 교과전형입니다. 자, 건국대를 가볼까요? 건국대를 가도 안 내려가요. 보시면 1.29, 1.68, 2.029, 대부분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 정도 선. 대부분 1점대 중후반이 많죠, 건국대도. 건국대도 최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최저가 또 없어졌습니다. 바뀌어요, 왜냐면. 요강을 봐야 돼요, 항상. 그리고 단국대 정도에 가니까 이제 2점대가 좀 나오기 시작하죠. 단국대도 최저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지금까지의 입시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연대서부터 가천대까지 한번 봤어요. 자, 화공생명, 전기전자, 기기공학, 경영학. 얘네들 50% 컷을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50% 컷. 근데 개편이 됐었을 때는 그냥 다 1이에요. 가천대가 1부과가 1에서 2 사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뽑아야 돼요, 얘네들? 내신만 가지고 뽑을 수 있어요? 그냥 다 동점이잖아요.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표준 편차도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 대학에서는 어떤 강구를 하겠죠. 방향성을 다시 잡고.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추천 전형을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 왜?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그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돈이 꽤 커요. 근데 나라 말을 안 따르면 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잘 따르지 않으면 따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까 그 고대처럼 서류를 본다거나 면접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애들을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전형 의대 컷. 자, 연대서부터 중국대 다 그냥 이때예요. 카톨릭 그냥 1이고 1.63, 1.36, 1.15. 아까 1.11이면 여기가 되는 거죠. 이 정도 선입니다. 그럼 다 1이에요, 그냥. 교과전형을 의대가 안 뽑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안 뽑는 학교 꽤 있어요. 의대 교과전형은. 그래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도 의대는 최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지는 할 텐데 이제 봐야겠죠.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수시전형이 되는데 서울대에서부터 이제 한양대까지를 쭉 보시면은 25학년도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24학년까지는 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그냥 단순했어요. 대부분 그냥 한양대는 하나의 그냥 종합전형이 있었고 서강대는 그대로고 성균관대도 한 2개 정도였는데 하나가 더 생겼고 이런 식으로 막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 종합전형을 생각을 하셨을 때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일단 성적이에요. 내신이 돼야 지원이 할 수 있습니다. 내신이 돼야 학생부 내용이 풍부해집니다. 세특을 갑자기 성적 안 좋은 애한테 잘 써주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세특 관리나 이런 것들 잘 해야 되는데 각 대학마다 어떻게 뽑는지에 대해서 큰 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서울대, 연대, 고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와 그 이하 대학에 대해서 전형에 대해서 잘 보시면은 서울대, 연대, 고대는 그 입시에 있어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 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근데 서울대, 연대, 고대는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서 크게 노력하지 않아요. 어차피 우수한 애들이 많이 지원을 해요. 막 지원을 해. 막 지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걸러야 돼요. 그래서 전형에 보시면은 다 대부분 면접이 있어요. 서울대 지역균형은 일반 면접이고 서울대 일반 전형은 면접 구술이라고 해서 현존하는 최고 난이도의 심층 면접을 보고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의 면접도 재시공 기반 면접으로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최저는 입법부가 뭐 대학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잘 보시면은 면접이 없어요. 면접이 있는 과가 뭐 특이과 몇 개, 인원 좀 뽑는데 이런 식으로 네, 면접이 없습니다.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목적은 뭘까요? 입시에 있어서 연고대 간 애들을 뺏어와야 돼요. 잘하는 애들을 뺏어와야 돼요. 그래서 납치 전형을 만들었죠. 9월달에 시험을 봤는데 나는 성균관대가 정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써야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놔야 돼요. 솔직히 정시가 어떻게 될지, 수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원을 했어요. 근데 수능날 갑자기 다 맞아버렸네. 실제 그런 사례가 몇 년 전에 저희 배경부에 있었죠. 현수막 붙었잖아요. 만점, 수능 만점. 문과에였는데 성균관대 합격을 했죠. 수시에. 그러면 성균관대는 체제도 없고 수시 합격자 발표가 되고 나면은 정시를 지원을 못하죠. 그래서 납치전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하고 지원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정도 대학이면은 납치가 됐었을 때 굉장히 행복하죠. 간혹 그런 애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 이하 대학들도 보시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어떤 대학을 딱 예를 들자면은 어떤 전형은 종합전형을 2개로 하는데 하나는 면접이었고 하나는 면접이 있는 전형. 그러니까 그 비슷한 경쟁 상대의 대학 애들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기가 유리한 전형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종합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전형도 이제 대학 어디가에 발표 자료가 나오는데 서울대 지역균형이죠. 서울대 지금은 어차피 전교 1, 2등이에요. 그래서 내신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홍성대는. 그리고 일반전형도 그 지금보다는 낮지만은 그래도 서울대라서 대략 2점대에서 3점대 선 정도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 아고나 영재고 애들이 일반전형에서 공학계를 거의 다 장악을 했어요. 꽤 많이 갔거든요. 근데 그 뭐 서울과고 하면은 뭐 100명 중에 80명 이상, 90명 이상이 서울대 그 공학계열을 진학하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이제 그건 다 옛날 얘기고요. 그 과거형 계고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너무 많이 생겨서 분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못해요. 일반고 최상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내신 관리가 돼야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일반고보다는 좀 더 낫죠. 근데 이제 일반고 아이들은 여기에 지원하려면 대체적으로 1점대 후반이 마지막 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쓸 때, 일반적인 쓸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 활동 수용입니다. 자, 연세대 활동 수용을 보시면은 최저가 있고, 보시면 아까 교과 전형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더 높은 데도 있어요. 종합 전형이지만 내신을 상당히 많이 반영합니다. 고대는 이 학업 우수형이라는 것과 계열적 합형이라는 걸로 두 가지로 뽑아요.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형성되는 게 요 정도 선, 1점대 초반, 1점대 중후반선까지 해서 교구 최저가 있습니다. 학업 우수형은 일반고 아이들이 많이 써요. 내신도 괜찮으면서 이제 최저 맞추고 준비한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내신 형성이 이제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근데 계열적 합형이라고 보시면은 이제 갑자기 내신대가 4점대 이렇게 나오죠. 계열적 합형은 대부분 특목 자사 아이들이나 과거 영재들이 지원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를 보실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 4점대면은 우리 애도 활동 좀 괜찮게 했으니까 안 돼요. 어떤 학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리고 계열적 합형은 최저가 없습니다. 이게 참 시사스러운 건데요. 대학들 잘 보면은 과거나 영재고 아이들이 지원하는 전형에는 최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수학과학을 잘하고 국어 영어나 수능 준비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른 걸로. 그래서 이제 없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서강대에도 종합전형이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그냥 2점대 과마다 제가 3점대까지는 있는데 아까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좀 낮지만 그렇게 확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성균관대는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으로 나눠서 보는데 고대처럼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되어 있지 않고 거의 자기가 맞는 전공을 선택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성균관대 그리고 한양대도 종합전형이 최저가 없는데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지금까지 이제 서울대서부터 한양대까지 뭐 자료를 한번 나중에 쭉 읽어보시거나 대학 어디가에 들어가셔서 자료를 한번 쭉 보시면은 1점대 초반서부터 2점대 중반 정도 선상의 아이들이 종합전형을 많이 노리거든요. 교과랑 종합을 막 섞어서 쓰게 되거든요. 그게 한양대까지가 아니라 건국대, 숭실대, 광운대, 가천대까지 가요. 그럼 이 아이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이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정시 어디 가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편차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이들이 그러면 내신만 잘 나오면 되느냐? 교육과정 이수를 또 제대로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 안 보여줬구나. 이게 예상컷 우리 아이들 바뀌었을 때는 얘네들도 다 1이에요. 건국대 정도가 1, 2 섞이고 과기대가 1, 3 섞이고 숭실대가 1, 2 주요 한양대 정도까지는 그냥 종합전형이 다 1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과거 영재고애들이 들어갔어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계 과목을 듣느냐 이건 이제 지금 교육과정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다르게 배울 텐데 이런 교육과정 중에 요구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각 대학마다 그 과에서. 근데 이제 막연하게 이제 공대를 가니까 물리를 해야지 뭐 이런 건 당연히 틀은 알고 계신데 좀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서울대학교라는 학교에서 매년 자료를 발표합니다. 이 자료를 입시 5강에 그걸 안내를 해줘요. 보시면 34페이지 열어보시면 전국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핵심 권장 과목, 학부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이다. 그리고 권장 과목, 학부에서 공부하기 위해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이다.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한 건데, 자 보시면은 인문대학 없어요. 아무거나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은 경제학부 정도에서 수학을 많이 써야 되니까 미적분과 확률을 배워라 라고 권장하고 있죠. 뒷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자연과학대학이 있습니다. 핵심 권장 과목이 각 과에 따른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 수학, 수리과학은 당연히 수학을 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공대에 한번 가볼게요. 공대에 갔더니
미적기야 물투. 그죠? 그러니까 물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핵심 권장 과목을 했을 때. 서울대 기준이에요. 우리 과에서 만약에 컴퓨터, 그러니까 그 원자핵공학과에 지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미적분 2를 반드시 이수해라. 학교에서 하는 것 중에. 이런 자료를 매년 발표를 합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은 사범대학이 있고 약학대학을 보시면은 핵심 권장 과목이 화원, 생원. 그렇죠? 그리고 미적이랑 화학투나 색투 중에 하고 의대는 의외로 생명과학 원이 핵심 권장 과목이고 수학이 권장 과목이에요. 수학 3과목이다. 생명과학 투나 이런 식으로 매년 발표를 합니다. 이걸 참고 자료로 해서 아이들이 로드맵을 짤 때 고1에 올라가면은 1학기가 끝날 때쯤이면은 2학년 때 뭐 선택할지 3학년 때 뭐 선택할지에 대해서 막 써서 내게 해요. 그럼 거기에서 요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쓰시는 게 좋고 그 과학이라는 게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이제 원과정 2개를 대부분 2학년 때 배우고 원과정 3개를 2학년 때 배우고 3학년 때 추가정 2개를 배우거든요. 얘네들은 교육과정이 이제 좀 바뀌면서 그래도 2학년 때 원과정 3개를 할 거고 이제 추가 8개로 나눠져가지고 이제 그걸 선택하게 할 건데 이 참고 자료를 보시고 그 선택을 하시는 게 맞는데 우리 아이가 내신이 1학년을 했더니 성적이 많이 안 좋아요. 만약에 내가 많이 안 좋은데 그 수과목에서 내가 물리2 연관된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느냐 이거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같은 시대, 그러니까 현재 체제에서는 ABC란 말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5등급제로 다 통일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물투도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 추가목에서 뭐 막 나눠져 있더라고요. 나눠진 거에서 2가 내신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ABC에서 뭐 C만 안 받으면 그리고 A도 꽤 많이 주고 B를 받았을 때는 큰 영향력은 없어요. 어느 정도 내 내신대에서 지원하는 학교에 지원을 했었을 때. 근데 물투 관련된 걸 하고 석차백분이 5등급제에서 4등급을 받는다. 그러면은 9등급제에서는 거의 8등급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7, 8등급. 그럼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여파가 언제 생겼냐면은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입학처장이 설명회를 하면서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연세대학교 입학처장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는 걸 설명을 해주면서 왜 너희 학교에는 물리2가 개설이 됐는데 기계공학과를 쓰면서 물리2를 이수하지 않았느냐 라고 한마디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평가한다. 그 자리에 있던 학부모님들과 학원 관계자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물리2 무조건 해야 된다. 공대 가려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 어느 정도 수도권에서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학교에서는 물투를 내가 3등급 이내로 받을 수 있다라는 하는데 내가 물투를 선택해가지고 6, 7등급을 받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이제 서울대는 없고,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하는데, 고대도 없었어요. 내년에 부활. 쳐져 있고, 생깁니다. 논술은 대부분 논술 100이거나 일부 이런 게 들어가는데, 거의 다 논술 성적으로 뽑고, 최저가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이 달라지죠. 논술은 중학교 때는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때에도 자연계열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는 논술 전형을 크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언제부터 준비하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모의고사라는 걸 보죠. 모의고사를 1년에 4번을 봐요. 3, 6, 9, 11. 그렇죠? 그럼 2학년 마지막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에서 수학이 1등급이 나와요. 만약에 모의고사에서 수학이 1등급이 나면 그때 여기 있는 대학교의 논술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부터 주 1회 정도나 늘려가지고 내신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내신보다는 내가 정시 갈 수 있는 데가 높다라면 무조건 논술을 써야겠죠. 그래서 그때 준비해도 늦지가 않아요. 그 전까지 사실상 1학년 때 무슨 수학 논술 준비를 해요. 내가 미적도 안 돼 있는데. 그죠? 고등상하 내신하기도 벅찬데. 선행이 많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고등상하 내신 대비를 해야 돼요. 그죠? 2학년이 되면은 1학년 때 겪고 2학년이 다 올라왔어요. 그럼 1학년 때 내신이 생각보다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중학교는 A, B, C, D죠. 그러면 이제 90점이 넘으면 다 A예요. 이제 A를 받았어요. 우리 학교에 A를 받는 애가 수학을 따져봤을 때 한 30% 정도 나와요. 꽤 많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다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아요. 고등학교 올라가죠. 나는 A니까 당연히 1등 나오겠지.
1등급은 4%, 2등급은 11%, 3등급은 23%. 그죠? 4등급까지 안 준다는 거예요. A를 받은 애가. 그리고 개정된 걸로 했었을 때는 2에서 3 사이가 나오겠죠. 33%까지니까 2등급. 그죠? 그러니까 그 실력을 먼저 탄탄하게 쌓고 해서 11월 모의고사가 왜 중요하냐. 대부분 2학년 때까지의 수학 교과가 수능에 거의 다 들어갔는데 그 거기까지의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대부분 11월 모의고사예요. 2학년. 거기에서 1등급이 나오면은 수능 준비도 하면서 논술을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 이하 대학교는 2등급을 찍고 시작을 하라고 저는 얘기를 해줘요. 왜 그러냐면 예시를 하나 드려드리자면 아주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안양고등학교 남학생이 있었어요. 걔가 그 7대 독자, 과일가게 하는 아주머니의 7대 독자였는데 이 아이가 내신을 가지고 왔는데 성인한테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려고 2학기 때, 그러니까 여름방학쯤에 성적을 봤더니 내신이 5등급이에요. 평균. 그리고 모의고사를 봤더니 수학이 그래도 2에서 3 사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국어 5, 영어 5, 탐구 5. 그때는 지금 수능이 아니었어가지고 영어도 절대평가가 아니었고 수학이 가형 나형이었어요. 수학이 가형에서 2등급 주면 굉장히 잘하는 거였어요. 2에서 3등급 사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1, 2등급 사이예요. 합쳐졌으니까. 그럼 얘는 수학 빼고는 공부한 게 없는 거예요. 상황에 때. 내신은 아예 관리를 안 했고. 네가 갈 수 있는 학교는 내신으로 하면은 안양대도 힘들어요. 사실. 그죠? 수도권은 거의 다 힘들다고 그러는데 성결대도 쉽지 않고. 그러면은 너는 수학을 좀 하니까 수원대 적성을 쓰자. 그리고 가천대 적성을 쓰고 그때는 적성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학 논술만 보는 아주대, 광운대, 숭실대 요 정도에서 논술을 승부를 해보자. 그 논술 준비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수학을 반드시 2등급을 찍으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9월달에 그렇게 원서 접수를 하고 났더니 10월달에 수원대가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수능 한 달 전. 미리 발표하거든요. 최저가 없으니까. 그럼 얘는 이제 입시가 끝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 성적과 내신보다 더 잘 간 거예요. 그게. 그죠? 좀 아쉽죠? 근데 그 다음 주에 가천대가 합격을 했대요. 수학을 잘하면 적성도 유리하거든요. 그럼 이제 다행이잖아요. 얘는 가천대가 됐어. 그럼 이제 입시가 끝난 거예요. 정신은 못 쓰니까요. 근데 수능이 한 달 남았고 얘는 수능 준비를 많이 하지 말고 너는 이제 가천, 그러니까 아주대나 이제 그 숭실대 정도의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라. 왜냐면 논술학원도 그때쯤은 다 종강해요. 수능 끝나고 나서 다시 재개하고 파이널반을 열고 이때는 이제 수능 때문에 다 종강을 하거든요. 한 달 동안 아주대 논술문제 풀고 막 그랬어요. 기출 문제. 그리고 나서 수능 끝나고 나서 그 주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마지막 토요일 일요일 여기가 아주대이라는 데예요. 한양대니까. 그러면 2주하고 한 이틀 정도가 있죠. 이때 논술학원을 처음 다녔어요. 그리고 아주대 기계공학과 최초 합격했어요. 결국은 제가 이 끝을 찍었어요. 수학 실력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아주대를 하기로는 최저가 없거든요. 최저가 없었으면은 애들이 실제로 많이 와요. 시험으로 경쟁 점수 높지만 막 와서 애들 이제 내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애들 다 보면은 나보다 더 잘해 보여요.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 중에 수학 1등급은 없어요. 수학 1등급이 올 리가 없잖아요. 수학 1이고 나머지가 다 5다. 오겠죠. 그런 애들 올 수가 있는데 그런 애가 또 몇 명이나 되겠냐. 그리고 한양대도 최저가 없거든요. 수학 1등급 나오는 정도면은 한양대 논술로 간 애들도 맞겠죠. 수학 2등급 맨 위에 아이들도 거의 없어요. 왜냐면 수학 2등급 정도였었으면은 나머지 밸런스 맞으면은 건대나 경희대 이상 정시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2등급 맨 끝에서 3등급 맨 밑에 아이들이 싸워요. 그리고 4등급, 5등급, 6등급 얘네들도 다 시험을 보러 와요. 수학 실력이 얘네들은 풀 수준이 안 돼요. 결국 2등급 맨 끝이랑 3등급 맨 위에가 싸우는 건데 누가 더 잘할까요? 몰라요. 그날 한 문제 더 틀린 애가 3등급인 거고 한 문제 더 맞은 애가 2등급이 실력은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아주대 문제가 되게 어렵게 출제된 적이 많았어요. 쉽게 된 적도 있지만 아주대 문제가 100점 만점 중에 평균이 막 60점대로 꽤 많았었고 90점대가 나온 게 한 번인가 있고 막 그래요. 아주대에서 얘네들한테 100점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푸느냐. 그럼 누가 푸느냐? 나한테 적합한 문제가 나온 애가 이기는 거예요. 그게 수학 실력이에요. 로또가 아니라. 2등급 끝에 정도의 실력을 찍고 나서도 충분히 논술 쓸 수 있으니까 3학년 때 논술을 해도 돼요. 2학년 때 난 다 버렸으니까 논술해야 된다. 일단 수능 잡고서 정시가 40%인데 주요되는
정시간수 대학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나서 생각해도 돼요. 논술 전형은 대교협에서 대학 어디가에서 발표하지 않습니다. 한양대에서 잘 발표를 해주는데 22학년도까지는 합격하는 애들 내신과 논술 평균 점수를 보여줬어요. 근데 작년 거에서부터는 내신을 아예 안 보여줘요. 6등급 막 7점, 4.18등급 막 이렇게 있으니까 내신 미발표했고 논술 평균 성적만 보여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입니다. 정시는 이제 서울대가 마찬가지로 수시와 마찬가지로 지역균형 일반 전형으로 나눠서 뽑고요. 연대대 있고 고대도 이제 교과 우수 전형과 일반 전형으로 뽑고 서강대 일반 전형, 성균관대 일반 전형, 한양대 일반 전형 대부분 수능 100으로 뽑고 서울대는 내신 교과 평가가 정성 평가로 들어가고요. 고대는 교과 성적이 들어가는 전형이 하나 있고 여기도 수능 100으로 뽑습니다. 대부분 정시는 수능 위주라서 수능 전형으로 뽑게 되고요. 정시에서 이제 궁금한 내용은 이제 가군, 나군, 다군 세 개를 쓸 수 있잖아요. 가군, 나군, 다군이 무슨 의미냐? 많이들 물어보세요. 왜 세 개를 하나 쓰면 되지? 근데 가군, 나군, 다군이 그 원래 전형 기준 나누는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전형 일자예요. 원자점들 같이 하고 여기는 가군 전형일, 나군 전형일, 다군 전형일 막 거기에 실기시험도 있고 막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고 실제로는 서울대가 나군이죠. 서울대가 나군이면 연고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군을 피해야죠. 서울대가 가군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면 연고대가 나군이었습니다. 자기네가 서울대가 나군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그에서부터 가군으로. 학생들의 이런 선택을 넓히기 위해서 공평성도 있고 그래서 피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서강대는 나군이에요. 어차피 서울대 쓰레가 우리 애들 안 쓴다. 가군에 연고대 쓴 애들이 우리 학교를 쓰게 만들죠. 그 다음에 한양대랑 성균관대는 원래 가나 두 가지를 뽑았어요. 가나. 성균관대가 가군에 좀 특이과를 집어넣었는데 내년서부터 원래 가나. 연대하고 박치기를 시키는 과와 연대 애들을 뺏어와야 되는 과. 그렇게 해서 그 밑에 보면은 가군, 나군, 다군, 가군, 나군, 나군 막 해가지고 중앙대가 가나 다군을 뽑아요. 중앙대는 다군을 항상 많이 뽑습니다. 특히나 괜찮은 거예요. 경영학과라든지 전기전자라든지 소프트웨어를 꽤 많이 뽑아요. 왜 다군에 뽑느냐? 서울대서부터 연대까지, 한양대까지 가군, 나군에 쓰겠죠? 다군에 쓸 데가 없어요. 그러면 중앙대가 경쟁률이 폭발을 합니다. 근데 추가 모집도 엄청나게 많이 돼요. 1000몇 번까지 돌아요. 경영학과가 한 100명 정도 뽑았었는데 10바퀴가 넘게 돼서 뽑힌 아이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뽑은 성적이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수능 성적대로 쭉 오니까. 어차피 연고대 가는 다 뺏기고 남은 아이들이라서 그 성적이 낮지 않아요. 아, 1000번 보니까 한번 써볼까 이거 아니에요. 자, 정시 모집 결과도 대학 어디가에서 아주 친절하게 발표를 했어요. 첫 해에는 굉장히 친절하게 발표했습니다. 과목별로 그 100분위가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영어 등급 나오고 전체 70% 컷에 100분위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한 해가 지나니까 이제 국영수를 빼버렸어요. 국어에서 탐구의 100분위 빼버리고 그냥 전체 평균만 보여줬죠. 귀찮았던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 서울대를 갔었을 때 뭐 건축학과가 93.5%다. 100분위로 따졌을 때 영어 등급 빼고 국어 수학 탐구의 100분위가 93%. 의대를 보시면은 99.25 작년에 그리고 99.5 99.25라고 했었을 때 이게 착각들을 자주 하시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모의고사를 보면은 이제 3학년 때 뭐 진학사라든지 UA라든지 이런 데다 막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위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100분위가 몇 해가지고 그 위치가 나요. 그 위치하고 요거는 다른 거예요. 요거는 각 과목의 그냥 평균이에요. 198이니까 99.25. 세 과목의 평균. 99.25면 상위 0.75%. 상위 0.75%면은 내 전국에서의 내 위치가 상위 0.75%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상위 0.75%면은 의대를 못 가요. 0.5 이내로 들어가야 되고 서울대 0.11 이내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착각하지 마시라고 한번 얘기 드리는 거고요. 대략 이 정도 선에서 정시선이 발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대도 마찬가지. 연대의대 보시면은 199예요. 작년 22학년 199. 99.25. 아까 서울대는 198이었죠? 그럼 서울대가 더 낮아요.
의대가. 왜 그럴까요? 서울대는 이때는 풍부했어요. 과학은 수학 과목을 해야 돼요. 원두개가 더 높게 나오는 거죠. 진짜. 올해서부터는 다 가능합니다. 만점자가 한 명 나왔대요. 올해. 없을 거라 예상했는데 만점자가 한 명이 나왔는데 서울대 의대를 못 쓰죠. 물리나 화학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원두개는 되는데 생지를 했다고 하나 봐요. 뭐 연대의대는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평균선으로 이제 한번 쭉 훑어보시면은 뭐 95% 선상이 이제 고대, 이제 90%대가 대부분 이렇게 나오고, 이제 서강대를 가니까 이제 90%대 초반은 백분위 평균으로 했었을 때, 이것도 그 UA나 이런 데다 넣어보시면은 대략 96% 이내로 들어가야 됩니다. 4% 이내 거의. 이게 이렇게 위치상으로 봤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석유관리도 비슷하죠. 초반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한양대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얘기가 되는데요. 이제 아직 수능을 보려면 아직 멀었지만 수능 성적 받기가 왜 어려운가, 대학 가기가 왜 이렇게 실제로 어려운가에 대해서 이제 좀 오만 얘기가 되겠지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고 2학년, 3학년 거치면서 학교 내신도 물론 중요하고 막 하지만은 모의고사라는 게 이제 전국적으로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험이 돼요. 그러면 모의고사는 3, 6, 9, 11. 원래 이제 경기도가 2번 보기로 했다가 이제 지금 이제 완전 4번 다 본다고 해가지고 3, 6, 9, 11을 봅니다. 그럼 1학년, 2학년을 거치면서 8번의 시험을 봐요. 8번의 모의고사를 보면은 그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표는 굉장히 친절해요. A4지 한 장에 빽빽하게 여기 보시면은 국어, 우리반 등수, 전교 등수, 전교 100분위가 다 나옵니다. 수학도 나오고 탐구도 나오고 이렇게 다 나와요. 그 옆에 보시면은 조합 100분위까지 나와요. 국어, 수학, 탐구, 오늘 수학, 탐구 해가지고 내 위치가 뭐 98, 상위 2%, 그 위치라는 게 나와요. 그게 이제 나의 위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리고 밑에 보면은 뭐 틀렸는지 다 나와요. 오답도까지. 아주 친절한 성적표가 나옵니다. 근데 2학년 마지막 시험을 보고서 11월 모의고사에서 아, 내 위치가 이 정도가 되는구나 하고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를 보겠죠. 3월달, 3월, 4월 모의고사도 교육청 모의고사예요. 큰 이변은 없어요. 겨울방학 동안에 공부를 했으면 앞에 있는 애들은 다 하거든요. 뒤에 있는 애들은 똑같이 안 하고 결국 이제 3월, 4월에서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이 있지만 큰 이변은 없어요. 근데 6월에는 충격을 받죠, 아이들이. 6월달에 보시면 이게 22학년도, 23학년도 이게 올해예요. 자, 22학년도 6월에는 5만 7천 명 정도의 재수생, N수생 검정고생이 투입이 됐고 작년에는 6만 5천 명 정도의 재수생이 투입이 됐어요. 올해는 7만 5천 명 정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 이렇게 됐죠. 대부분 이제 재수생들이 이때 같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었는데 우리끼리 이 6만 5천 명이 이렇게 같이 들어오죠? 시험을 이렇게 같이 봐요. 그럼 다른 시험이 돼요. 경쟁 상대. 내 위치가 이렇게 위치를 파악하면서 가잖아요. 교육청 모의고사 보면서. 내 위치가 이렇게 있었는데, 6만 5천 명이 다 내 밑으로 들어와요. 근데 100명이 확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게 하려고 막 섞어들어. 그래서 섞어들어오면은, 나 이번에 시험 괜찮게 본 것 같아. 근데 성적표를 받아봤더니 100분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평가원 시험이잖아요. 평가원 그 성적표는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냥 과목의 표준 점수, 등급, 100분위. 과목당 이렇게만 딱 나와요. 이걸 보고 내가 어떻게 위치가 되는지를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 성적을 입력해보고 UA나 진학사 이런 데에서 내 위치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6월 시험입니다. 근데 이 6월 달에 이 재생들이 투입이 꽤 되는데 5만 7천 명, 6만 5천 명, 올해 7만 5천 명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얘네들은 잘하는 애들도 물론 있지만은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얘네들은 공부한 시간이 짧아요. 6월달 재생들은. 왜 1년 더 하고 있는데 왜 짧죠? 얘네들? 지금 고3 애들 뭐 하고 있죠? 이제 오늘 이제 성적이 확정됐고 내일 발표가 애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성적표. 수시 이제 시험이 다 끝났고 이제 15일 날 이제 최초 합격자가 수시 거의 마지막 최초 합격자가 발표가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겠죠. 수능 끝나고. 올해는 수능이 어려워서 가지고 뭐 재수하겠다는 아이들도 많기는 한데 어쨌거나 기다려요. 그렇죠? 그냥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다려요.
수시가 안 돼요. 그럼 정시를 쓰겠죠? 정시도 안 돼요. 추가부터 해봐요? 안 돼요. 그럼 2월 중순, 2월 말이에요. 그럼 11월 중순서부터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얘는 수능 공부를 빡시게 하나요? 그냥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다 안 됐구나.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공부한 게 3월, 4월, 5월 3달 공부하고 6월 모의고사 본 거예요.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재학생들과 이 N수생 검정고생 아이들의 6월달의 실력은 국영수는 큰 차이가 없어요. 탐구가 재학생들이 좀 더 유리해요. 뚜껑을 열면은 재학생들 성적이 더 잘 나와요. 왜? 얘네들은 학교를 안 가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우리 애들은 최악, 6월달이 최악이거든요. 고3 아이들. 자, 겨울방학 동안에 그래도 공부를 했던 아이들이건 안 했던 아이들이건 이제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래도 조금 하는 척은 해요. 나는 열심히 해요. 이만큼 해놓고 기대치가 되게 크죠? 그리고 나서 3월달 모의고사 보고 4월달 모의고사를 봐요. 계약하고 나서 한 2주 있다가 모의고사예요. 3월 모의고사. 봅니다. 그럼 3주 있다가 4월 모의고사예요. 또 봐요. 끝났더니 중간고사예요. 중간고사를 또 봤더니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1학기가 굉장히 치열해요. 아이들. 1학기도 내신도 들어가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싸웁니다.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6월을 보게 되고 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평가원 시험을 실전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6월 모의고사가 거의 수능이 된다. 엄청 중요하다.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압박을 받으니까 본인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생각보다 6월에 실패하는 애들이 꽤 나와요. 평상시 3, 4월보다. 실력이 아니라 그냥 당황하는 거고 아이들이 재생들이 들어오는 데서 밀리는 거죠. 자, 그게 6월 모의고사인데 그게 끝일 줄 알았더니 9월이 됐더니 7만 6천 명이 됐고 7만 8천 명이 됐고 올해 역대 최대 9만 명이 됐습니다. 한 10,000명 정도가 늘어나요, 대부분. 올해 15,000명이었고 작년에 이렇게 재작년에 2만 명 정도가 늘어난 거는 약대가 늘어났어요. 자, 어쨌거나 또 늘어나요. 이 9월 달에는 또 왜 갑자기 늘어날까요? 왜 항상 평가원 시험은 경쟁 상대가 다 다를까요? 고3 애들끼리만 보는 게 아니고 이때 들어오는 반수생들이 있습니다. 반수생들 중에는 뭐 다 잘하는 건 아닌데 약간 좀 재수없는 애들이 있어요. 연구대를 다녀요. 연구대를 다니면서 나는 서울대를 가야겠다. 서울대 연구대를 다니면서 나는 의대를 가야겠다. 심지어는 의대를 다녀요. 나는 더 좋은 의대를 가야겠다는 애들이 9월에 투입이 됩니다. 자, 이 극상위권인 아이들이에요. 극상위권인 아이들이 들어오면은 내 위치가 여기였을 때 그냥 좀 밀리는 거예요. 수능은 100분이거든요. 그게 9월 시험입니다. 그래서 9월이 거의 수능과 유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게 끝일 줄 알았더니 갑자기 실제 시험에서 12만 9천 명, 13만 9천 명, 17만 7천 명 이 원서 접수고 아까 발표가 났는데 15만 명 정도, 2만 명 정도 빠지고 15만 6천 명 정도 시험 봤어요. 거의 또 늘어나요. 또 늘어나요. 재생들은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수능 성적 받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재수생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성적은 여기 정기분포를 해요. 그렇겠죠? 근데 이렇게 되진 않을 거잖아요. 분포가. 이렇게 돼요. 재학생들도 정기분포가 이렇게 돼요.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은 아이들, 재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밀릴 건 없거든요. 왜냐면 위에도 들어오지만 아래도 들어오거든요. 그죠? 근데 이 재학생들은 성적이 생각보다 수능 끝나고 나면 많이 밀리는 경우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의 위치, 자기가 알고 있었던 나의 위치가 가짜라서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3월, 6월, 9월, 11월 3, 6, 9, 11 그죠? 그래서 3월, 6월, 9월 모의고사를 보고 11월 수능을 봅니다. 3월, 6월, 9월은 어디서 시험을 보죠? 모의고사를 3학년 때 학교에 가야 돼요. 그죠? 학교에 갑니다. 아직 졸업을 안 했으니까 학교에 가서 엎드려 자요. 시험 볼 때. 엎드려 자다가 OMR 카드를 막 대충 써가지고 내준 애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 지역 모든 학교에 다 있습니다. 신성구에도 있어요. 애들한테 다 물어봐요. 몇 명 자냐? 그냥 좀 덜 자요. 거의 35명 중에 25명이 자는 학교도 있어요. 모의고사 때 그냥 오버서 자요. 그죠? 수능 날은 어떻게 되죠? 수능 날은 학교를 안 가요. 고사장에 가고 모르는 애들이랑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가 거기 가서 오퍼서 자다가 OMR 카드 써서 내면 창피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자, 원서 접수를 쭉 보시면은 올해 30만 8천 명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 원서 접수는 32만 6천 명이에요. 재학생들. 이게 고3 아이들이겠죠. 아마 4만 명 정도 빠졌습니다. 아까 결과를 나오고. 그 전년도 보실까요? 35만 명이 접수를 했어요. 재학생. 30만 8천 명, 4만 2천 명 정도 시험을 안 봐요. 그 전에 4만 2천 명, 그 전에 한 5만 명, 5만 명에서 4만 명의 고3인데 수능날 시험을 안 봐요. 왜 안 볼까요? 창피하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요. 학교에 잡을 때는 엎드려 자야 되는데 거기 가서 창피하니까. 그런 애들 중에 1, 2, 3등급이 있을까요? 대부분 8, 9등급이 빠져요. 그럼 걔네들이 빠졌을 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9월 모의고사에서 100명이 시험 봤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는 11등을 했어요. 몇 프로? 11%. 몇 등급이죠? 2등급이 나오죠. 그죠? 잘했죠? 그래서 2달 동안 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한 명을 제꼈어. 그리고 10등을 하죠. 완전 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몇 등급이 나와야 되죠? 2등급이 나와야 되죠. 그럼 100명이 아니네요. 100명이 아니에요. 빠지는 비율 보시면 대략 10% 정도 빠져요. 참 신기한 게 거의 10%거든요. 8, 9등급이에요. 10% 정도 빠지면 90명이 시험 봐요. 그럼 9.9등까지가 2등급이고 난 3등급이에요. 성적이 떨어져서 3등급이 되는 게 아니라 컷택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게 수능이에요. 그리고 위안에서 재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수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고등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이제 모의고사도 보고 막 하면은 내신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더 잘 나올 거예요. 이 지역은 대부분. 네, 내신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수능까지 간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그러니까 최소한 2학년 말까지의 내신은 최대치로 잡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1학년 때 성적이 안 나왔다고, 아니, 난 수능만 준비해야지. 그런 애들 나와요. 그래서 뭐 지금도 어차피 난 내신, 이번 생에 내신은 끝났어. 그러면서 이제 수능 준비를 한대요. 그럼 너 수능 못 풀래? 기출문제 풀 수도 없어요. 아직 실력이 안 돼서. 그죠? 그럴 거면 차라리 내신 준비를 해서 우리 학교 애들을 이겨요. 우리 학교 애들도 못 이기면서 전국 단위 애들을 어떻게 이기려고 그러냐. 그리고 대부분의 수능 범위는 2학년 과목이다. 거기에서 제대로 잡아서 성적이 올라가는 아이가 결국은 수능 성적도 잘 나온다고 저는 얘기를 해줘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